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포커스의 유수경입니다. 전국적으로 총 8,997명의 후보자들이 출마해 지난주부터 열띤 선거전을 벌이며 본격적인 선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선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투표와 개표 준비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선거 기간이 개시되고 사전투표도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소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최한 주요 행사와 이슈를 소개하는 주간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5월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유권자와 함께하는 제13회 서울신문 하프 마라톤 대회를 서울신문사와 공동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서울신문사 하프 마라톤 대회는 제3회 유권자의 날을 기념하고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참여 홍보를 위해 예전과 달리 유권자와 함께하는 마라톤 대회라는 특별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공정선거지원단, 그리고 일반 마라톤 동호회원 등 1,5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마라톤 대회는 평화의 공원에서 중앙 잔디광장까지 달리는 5km 코스와 하늘공원을 거쳐 노을공원까지 달리는 10km 코스, 그리고 평화의 공원에서 방화대교, 고양시 창릉천까지 달리는 하프 코스로 진행됐습니다.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한쪽에 현수막과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안내문 등을 나눠주며 유권자 주간과 제6회 지방선거를 열심히 알렸는데요. 특히 위도세 홍보 스티커를 붙이고 힘찬 레이스를 펼쳐 눈길을 끌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활기차게 진행된 유권자와 함께하는 마라톤 대회.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고 바르고 건강한 선거 분위기도 함께 만드는 일석이조의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5월 22일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면서 전국의 시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와 구시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후보자 등의 대담 토론회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 2항에 따라 개최되는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토론회는 시도지사 선거와 시도 교육감 선거, 비례대표 시도 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한해 실시되는데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 TV토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5월 22일부터 5월 29일까지를 후보자 TV토론 주간으로 지정 운영하고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총 422회의 토론회를 이 기간 중에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는 KBS와 MBC 그리고 지역 방송사 등을 통해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 방송되며 각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에 관심이 있지만 생중계를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들을 위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후보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정책과 공약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유권자들에게는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후보자 TV 토론회. 많은 유권자분들의 관심과 시청 속에 보다 더 성숙한 선거 토론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NECTV 박하나입니다. 이번에는 선거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는 선거정보통 시간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오늘은 6월 4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투개표를 위해 어떤 절차들이 남아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변한나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거일이 정말 성큼 다가오고 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어느 때보다 투개표 준비로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준비 관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5월 12일까지 이 투표 관리의 기초 단계이자 선거인 명부의 작성 단위가 될 이 투표구의 명칭과 구역을 일괄로 공고했습니다. 네, 투표소는 많이 들어보고 또 가봐서 익숙한데요. 투표구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네,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먼저 선거구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선거구는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지리적인 단위인데요. 예를 들자면 서울특별시장 선거는 서울시장 한 명을 뽑는 거기 때문에 서울특별시가 이 선거구가 되는 거고,
종로구청장 선거는 종로구가 하나의 선거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투표구는 유권자의 투표판이나 원활한 투표 관리를 위해 구분한 구역을 말을 하는데요. 상계 1동 제1투, 제2투와 같이 투표할 수 있는 구역을 여러 군데로 나눠놓은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투표할 수 있도록 설치한 것이 바로 투표소고요. 네, 그러니까 한 개 선거구 안에 여러 개의 투표구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또 들어보니까 투표구와 투표소가 다른 개념이기는 하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좀 비슷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유권자들이 실제로 투표하는 투표소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네, 유권자 여러분은 아마 비슷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 투표소는 선거일 전 10일인 5월 25일까지 이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는데요. 주로 읍면동 주민센터나 이 관공서, 공공기관, 단체 사무소, 그리고 주민회관 등에서 설치를 합니다. 하지만 투표소는 5월 15일부터 선관위 홈페이지에 예정 장소를 미리 공고했고요. 정확한 내 투표소는 25일부터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이 각 후보자의 정보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자신의 투표소 위치 정보가 아닐까 싶네요. 네, 이 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 함께 만나보시죠.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여러분이 내 투표소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5월 25일까지 선거권자의 집으로 발송하는 투표 안내문이 있는데요. 이 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구체적인 세부 장소 명칭, 그리고 약도가 게재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도 내 투표소 확인이 가능한데요. 각 사이트의 투표소 검색 화면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본인의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핸드폰으로도 검색이 가능한데요. 선거정보 모바일 앱을 다운받으셔서 내 투표소 찾기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본인이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1390 ARS 전화를 이용해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유권자 여러분의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 안에서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에 전화하면 본인의 투표 장소를 음성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하러 가기 전에 각 가정에 도착한 투표 안내문이나 인터넷, 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선거일에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꼭 참여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유권자분들이 투표소에 쉽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기존 투표소를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면서요. 네, 하지만 이 행정구역이 바뀌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경우 이 부득이하게 바뀌기도 합니다. 이렇게 투표 장소가 변경된 지역은 종전 투표 장소의 입구나 근처의 현수막 또는 이 벽보를 게시해 변경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고요. 투표 당일에는 안내 도우미를 배치해서 이 투표소들을 찾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진행되는 절차는 어떤 게 있을까요?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 선거인 명부가 작성이 됐습니다. 선거권이 있다 하더라도 명부에 올라있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5월 18일부터 3일간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고 혹시라도 누락되거나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다면 이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받아 25일 이 최종 선거인 명부가 확정이 됩니다. 네, 선거권이 있는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잘 작성이 됐겠네요. 또한 이 기간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서 거동이 힘든 선거인은 거소투표 신고를 했죠. 네, 이 거소투표용지는 이 선거 공보, 투표 안내문과 함께 발송되고 있으니 꼭 받으셔서 반드시 본인이 투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일자가 지나 거소투표 신고를 못한 분들은 사전투표소나 6월 4일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5월 15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후보자의 정보 공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처음 들어가면 볼 수 있는 지방선거 정보 화면에서 후보자 정보를 확인하시고 또 나는 후보자다 게시판을 통해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2일부터 선거 전인 6월 3일 밤 12시까지 13일 동안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죠.
후보자의 대표 선전 홍보물인 선거 벽보와 선거 공보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선거 벽보는 이미 길거리에 첩부가 돼 있더라고요. 네, 선거 공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 안내문과 함께 5월 25일까지 발송을 마치면 넉넉히 잡아서 일주일 안에 다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받아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선거 벽보는 5월 23일까지 이미 다 첩부가 됐고요. 선거 공보도 이미 다 발송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선거 벽보가 오훼손되거나 이 선거 공보를 허락 없이 수거해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후보자의 정보가 담긴 중요한 인쇄물인 만큼 이 벽보에 낙서를 하거나 찢어서는 안 되고 선거 공보도 임의로 가져가서도 안 됩니다. 만약 이런 사실이 적발되면 처벌받게 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엄정하고 중립적인 선거 관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공식 인터넷 방송 NECTV에서는 5월 30일과 31일 이틀간 실시하는 사전 투표를 생중계할 예정이니까요. 투표에도 참여하시고 저희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변한나 리포터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선거 일정 소개해 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좀 더 알찬 선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